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살되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지 힘들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직장인들, 회사원의 삶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 1. 출퇴근 시간이 짧고 방학이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포함해서 8시간 일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점심 포함 9시간 근무인데 유치원 교사는 8시간을 근무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도 있고요. 근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야근도 너무 많고요. 주말에도 부르고요. 휴가를 잘 보장해주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곳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라서 꼽았어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런 부분은 자기 권리를 이야기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 화이팅! 장점 두 번째.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반반이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유치원 교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좀 쓰고 아이들이랑 바깥놀이도 갔다 오고 그래서 몸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행정 업무를 보는데요. 지친 몸도 휴식할 겸 머리를 열심히 쓰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좀 빨리 가고 내 몸을 8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데 쓰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장점 세 번째,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요. 아이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사랑해요. 맨날 맨날 이렇게 얘기해주고 편지도 맨날 써주고 그림 선물이나 이런 만들기 같은 선물 정말 많이 주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점이에요. 자기 전에도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애정 표현들이 떠오르고 출근하자마자도 반갑게 맞이를 해주면 되게 하루가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애들한테 땡땡아 선생님 좀 안아줄래? 이러면 애들이 꼭 안아주거든요. 그럼 그때 뭔가 마음이 손과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듭니다. 그건 진짜 너무 좋은 점이에요. 단점 1. 점심시간 보장이 안 됩니다. 맘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먹어야 돼가지고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일상일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밥을 안 드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엄청 느리게 먹는데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진짜 씹지도 않고 삼키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았고 아예 조금 먹어요. 조금 그냥 대충 먹고 3, 4시쯤에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먹여주려고 하는데 그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숙이면은 먹었던 게 바로 막 쏟아질 것 같이 답답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서 이제 너무 숙이지 않고 하면은 관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유롭고 느긋한 점심 그런 건 없어요. 직장인들이 밥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막 이런 거 들고서 돌아다니잖아요. 걸어 다니고. 그러면 세상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진짜 좋겠다. 나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니. 정말 부럽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회사를 간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점심시간에 이제 밥 혼자 먹고 커피 마실 수 있어. 산책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건 진짜 좋긴 좋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보면은 그리운 점도 있고 그럼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점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점 두 번째,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도와줘야 되고 바깥놀이도 필수라서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또 행사가 있으면 의자나 책상 옮기는 일도 다반사고 제가 인스타툰 그리면서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벽지를 바르고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공사를 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에 맡겨야 할 법한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력을 많이 길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점 세 번째,
공격적인 아이를 만나거나 불만이 가득한 부모님을 만나면 1년 내내 피가 마릅니다. 공격적인 아이가 교실에 있으면 일단 때리고 뛰고 이렇게 뭔가를 던지겠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교실에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다친 아이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거고, 다친 아이 부모님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거고, 때린 아이도 당연히 마음이 안 좋겠죠. 저도 정말 피가 말리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단기간에 교정되는 행동도 아니라서 이제 한두 번 있는 상황이면 다들 이해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반복이 되니까 교사도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유아의 행동 교정을 위해서 1년 내내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럼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과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좋은 부모님들이 진짜 99%예요. 직장에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건데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 선생님 너무 좋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닌데 잘 지켜봐 주시고 재미있는 교육활동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씩 불만 가득한 부모님을 만나요. 예를 들면 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어요. 이렇게 하신다든지 유치원에서 왜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불만을 1년 내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일반 직장인은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막 화를 내거나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은 그날로 끝이잖아요. 아니면 몇 번 더 오시고 말겠죠? 그냥 남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사 가거나 퇴원하지 않는 이상 1년 내내 매일매일 만나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계속해서 소모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실 때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또 초반에 많이 이야기를 해두면 뭔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생겨서 변화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교육할 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까지 함께 교육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또 뭔가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그게 서투르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걱정 안 되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성격만 해도 내가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는 단점은 신중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좋은 것만 늘 바라보는 게 어렵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좋은 것만 보는 게 너무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크기도 크고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 교사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봤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씩만 이야기해봤어요. 인생은 길지만 짧고 짧지만 길어요.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걸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고민이 되시면 고민되는 마음으로 그냥 나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죠. 나아가는 길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즐기는 거.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